춤출 사람 있니? 또 얘가 손을 들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 앞에서 한 번도 안 배운 발레를 춘 거야. 나? 진짜 그 발레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앞에서 그냥 뺑뺑뺑 돌고 한 거야. 사람 많은 데서. 근데 얘가 말도 전혀 안 하는 애예요. 뭐 엄마 밥 줘, 물 줘 이랬잖아요. 그때가 몇 살 때예요? 낯가리. 그때가 4살인가 그랬지. 우리 유정이 자기소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얘가 말도 전혀 안 하는 애예요. 아니 14살 소녀가 뭘 잘못했다고 안티카페를 만든 그러니까요. 슬픈 장면을 봐도 울지 않아요. 눈물을 절대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감정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게 너무 습관이 돼버려서 오늘의 영상은 4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데뷔한 덕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 그만큼 많은 것을 잃은 데뷔 20년차 여배우 김유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김유정의 데뷔는 그녀의 언니가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저는 김유정입니다. 저는 4살이고요. 춤추는 거 좋아해요. 대회 이후 김유정은 당시 출연했던 광고를 통해 전 국민에게 처음으로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엄마? 그러나? 산도가 행복을 돌리세요. 과자 광고를 포함해 수많은 광고에 출연했던 김유정은 어렸을 때부터 끼가 많았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요.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김유정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는 워낙 말을 안 해서 엄마가 병원에 데려갈 정도로 내성적이었는데 배우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했어요. 한편 광고 아역 모델로 활동하던 김유정은 2004년 드라마 빙점을 시작으로 아역 배우로 데뷔를 하고 같은 해 영화 DMZ 비무장지대에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4살부터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던 김유정은 이때 대본을 통해 글을 배웠다고 하네요. 수연아, 사격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목표물을 조준하라. 알겠네? 알겠죠, 아버지? 강냉이. 그리고 다음에 대본을 외우기도 버거울 나이였던 6살의 김유정은 아직까지도 명작으로 회자되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최민식에게 납치된 아이를 연기합니다. 이때 김유정은 촬영 현장에서 최민식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게 어찌나 무서웠는지 아무런 대사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다는데요. 그런데 대사 없이 김유정이 오열하는 장면이 더욱 자연스럽게 보였는지 실제 영화에서는 김유정이 엉엉 울던 장면이 그대로 쓰였죠. 연이어 김유정은 영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에서 꼬마 백혈병 환자를 연기하게 되는데 6살이라는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연기 실력을 보여줬죠. 우리 엄마야, 김현주. 김현주? 연주 딸이냐 네가? 연주 딸이냐, 니가? 아빠는 여자친구 있어? 나야 트럭이지. 바람둥이구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소녀를 연기한 김유정은 이때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눈물을 쏟게 만들기도 했고요. 왜 그렇게 멀리 있어? 내 병에 못 가보거든? 엄마가 미안했대. 그리고 사랑했대. 이후 작품 속 김유정의 비중은 점차 커지게 되는데요. 영화 각설탕에서 김유정은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아이를 연기했고 이때 너무나도 귀여운 모습으로 또다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너 나은 거 알면 아빠한테 야단만 거 알아? 몰라? 여담으로 이때 영화의 로고송을 김유정이 직접 녹음하기도 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엄마가
이후 김유정은 단순 대사만 내뱉는 것이 아닌 슬픔과 같은 복잡한 감정까지 보여주는데요. MBC에 방영되었던 단편극에서 김유정은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 부모 없이 혼자 남겨진 아이를 연기했습니다. 아영아, 이제 만두 그만 먹을 거지? 아유, 3개밖에 못 먹었는데. 특히나 아픈 새엄마를 보며 우는 모습은 함께 눈물을 훔쳤다는 시청자들의 댓글로 게시판이 도배될 정도였죠. 다들 아영이 싫어해. 죄송들 이래요. 아줌마가 우리 아빠 뺏어가서 미웠는데 이젠 하나도 안 미워요. 한편 사극으로 특히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유정은 이때 처음으로 사극에 출연하게 됐는데 바로 드라마 황진이었습니다. 이때 김유정은 노비를 사랑한 양반집 어린 규수 캐릭터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잘 표현해냈죠. 왜 그렇게 했어? 빨리 절을 하란 말이야. 너 나한테 장가오기 싫어? 이후 김유정은 영화 추격자에서 연쇄살인마에게 엄마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를 연기했는데 이때 쓰레기라는 휘대의 명대사를 남기기도 했고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죠? 아까 밤에 전화해서 인사하라고 했잖아요. 너 인마 자꾸 떠들면 그 집에 도로 보내버린다? 쓰레기.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쓰레기? 그리고 쉴 새도 없이 김유정은 또 다른 사극 일지매에서 양반집 딸 역할로 여진구와 함께 풋풋한 첫사랑을 그려내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때 김유정이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촬영장에서 모든 스태프들은 물론 드라마의 PD까지 유정이 마지막 촬영 때 모두들 너무나 아쉬워했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다면 저라도 가서 잘못을 빌어볼게요. 아이고 이쁜 내 딸 이게 어디서 나왔을고. 그리고 김유정은 보신 것처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첫 아역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가 될게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사랑해요. 3학년 2반 애들아, 나 상 탔어. 고맙습니다. 김유정이 이전 출연했던 영화가 엄청난 성공을 하고 드라마 이후 아역상까지 받게 되자 방송계에는 김유정이 출연하면 무조건 뜬다 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김유정은 드라마, 영화, 광고 할 것 없이 엄청난 섭외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안들 중에서 김유정이 선택한 작품이 바로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였죠. 여기서 김유정은 쓰나미로 인해 부모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절절한 눈물 연기로 해당 장면을 잘 살렸다는 평을 받기도 했고요.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아빠야. 김유정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데 이때의 김유정은 그녀의 배우 생활에 있어 정말 중요한 작품들을 연이어 만나게 됩니다. 바로 드라마 동의와 구묘 여운의전이었는데요. 동의에서 김유정은 당찬 성격과 총명함을 가진 노비 아이를 연기했습니다. 제발 간청드립니다, 마님. 마님 마음에 드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절도 연습했고 문안 예법도 익혀뒀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곳까지 왔는데 인사문이라도 한번 읽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님. 그런데 이때 그녀가 특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몸을 사리지 않고 보여주는 연기 때문이었는데요. 극중 김유정은 아버지가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고 항상 도망을 다녀야 했었기에 언덕에서 구르고 넘어지며 온몸이 멍투성이었죠. 연이어 김유정은 다음 드라마에서도 아기 구미호 역을 맡아 드라마의 마지막 회까지 출연해 스토리를 이끌었습니다. 도둑년.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눈을 치켜 뜨는 것이냐? 너같이 찬한 년이 이 귀한 종이를 가지고 있으니 훔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닙니다. 대감마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김유정은 인간이었던 본인이 괴물로 변해가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복잡한 연기를 해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드라마에서 뛰어난 연기 실력을 보여준 김유정은 2010년 KBS, MBC 아역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김유정은 데뷔 7년 만에 대한민국 최초로 방송 3사 아역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로 방송 3사로부터 아역상을 받은 김유정에겐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시의 2개 작품들을 통해 정말 배우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동의를 찍기 전에 작품을 할 때는 엄마 도움을 일일이 다 받고 어쩔 때는 실제로 감정을 안 하고 연기로만 가짜 감정을 할 때도 있었는데 동의를 찍고 궁유를 찍을 때 뭔가 이제 저도 느낌이 온 거예요. 실제로 나이가 어려 다양한 경험이 없었던 김유정은 종종 엄마에게 이럴 땐 어떻게 연기를 하냐라고 물어보곤 했었는데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그녀는 정말 제대로 된 연기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이전 작품들을 통해 한층 성장한 김유정은 마침내 그녀를 국민 여동생으로 만들어준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드라마 해품달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긍군에게 가야성 싶구나. 그러지 마십시오. 13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 김유정은 방송 초반부터 시청률 20%를 넘기더니 이후엔 최고 시청률을 무려 47%까지 찍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여기서 김유정은 이전 드라마에서 함께 촬영했던 여진구를 다시 만나 한 번 더 애틋한 로맨스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 둘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일부 시청자들은 성인 커플보다는 김유정, 여진구 커플의 분량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을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한가인과 그녀의 아역, 김유정의 연기 실력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라는 기사들이 등장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이때까지 무려 30개가 넘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김유정도 여전히 아직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중학생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맨날 같이 하는데 요즘도 옆에 잠들 때 엄마가 없으면 악몽일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깨서 다시 엄마 들어와서 자라.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보호와 사랑만 받았어도 부족했을 이 시기 김유정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으니 바로 학교 친구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악플들이었습니다. 인기 아역 배우로서 매년 2-3개의 작품 활동을 했던 김유정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빠져야만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주변 친구들은 그녀의 특별한 상황들을 이유로 선생님이 그녀를 봐준다며 김유정을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했죠. 작품을 하게 되면 거의 못 가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유 없이 저를 욕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랑 같이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느끼는 서름보다도 김유정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그녀의 안티카페와 악플들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안티카페를 딱 들어가서 딱 봤는데 댓글이 되게 충격적인 댓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조금 그래요, 불편하면. 좀 말하기 그런 불편해요? 네? 말하기 불편해요? 아이 말 안 해도 돼요? 너무 심한 아픔. 네네 맞아요. 그래요. 아니, 그래요. 눈물이 좀 글썽거리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댓글이 이게 여린 친구한테도 아픔이 오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 아, 그럼요. 아니 14살 소녀가 뭘 잘못했다고 안티카페를 만든. 그러니까요. 방송에서 김유정 양이 눈물을 흘린 이후로 화제가 되며 해당 안티카페는 폐쇄됐지만 대부분 내용들은 그녀에 대한 일진설과 같은 안 좋은 소문들과 욕설들이었죠. 그렇게 김유정은 성인들도 버티기 힘든 악플에 중학생 때부터 노출되어야만 했습니다. TV에 얼굴이 많이 비춰지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으니까 좀 보면은 안쓰러워서. 오빠가 유정이 많이 생각하네. 학생과 배우라는 두 역할 사이에서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야 했던 김유정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후 정말 슬픈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내 인생 최대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런 답을 합니다. 저는 항상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슬픈 장면을 봐도 울지 않아요. 눈물을 절대 흘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어느 순간 습관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 감정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게 너무 습관이 돼버려서 그런 게 정말 큰 거짓말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슬픈 감정을 초등 때부터 친구였던 쌓아두는 반짝은 아니에요. 계속 참고 쌓아두다. 중학생 때 이미 데뷔 10년차 배우가 되어버린 김유정은 학교에서도 그리고 촬영장에서도 본인이 하는 고민에 관련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4살 나이에 데뷔 10년차를 맞이한 배우가 세상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김유정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게 됩니다. 한편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도 김유정은 이와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허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배우는 모든 게 보여지는 직업이니까요. 사소한 행동 하나로도 열심히 한 게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도 힘들어지니까 더 조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슬픈 사실은 해당 답변을 한 시점이 그녀가 16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었다는 거죠. 한편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김유정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생애 처음으로 악역을 맡게 된 것이었죠. 사실 김유정은 계속해서 씩씩하고 착하고 속고 또 당하기만 하는 역할들만 해오는 데 있어서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착하고 여성스럽고 막 그런 역할만 들어와서 되게 서운했었어요. 나도 이런 역할 해보고 싶은데 왜 안 불러주시지? 막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진짜 나쁜 악역? 막 사이코패스 막 사이코패스 역할 하고 싶어요? 그렇게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서 김유정은 상냥한 미소 뒤에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연기하며 그녀를 향한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첫 악역 연기 후 김유정은 영화 곡비에서 또다시 정말 흔치 않은 역할인 곡비를 연기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운다는 게 천한 일이라고 여겨져서 그 슬픔을 대신에 표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곡비라 불리웠죠. 한편 김유정은 이때까지만 해도 소속사나 주변의 조언에 따라 출연을 결정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김유정 본인이 강력하게 요청해 한 작품에 출연하게 됐는데 바로 영화 비밀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영화에 출연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 자신의 또 다른 내면을 꺼내보고 싶다였죠. 영화 비밀에서 김유정은 살인범의 딸로 태어나 그 살인범을 검거한 형사의 손에서 자란 소녀 역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빛과 어둠과 같은 정반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연기해야 했는데 이는 경험의 폭과 깊이가 충분치 않은 16살 김유정에게 있어 정말 어려운 연기였죠. 그렇기에 김유정은 그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방 안에서 불을 모두 끈 상태로 정말 오랫동안 그 캐릭터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날들이 반복됐는지 이후에는 예전에 내 성격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성격이 어두워지기도 했죠. 물론 해당 작품에서 김유정은 지난 아역의 이미지를 모두 깨고 이제는 여배우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였잖아. 내가 사라지면 돼요. 다음에 태어나면 그땐 진짜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이에 맞지 않는 수많은 경험들을 해오며 성장해온 김유정도 역시나 아직까지 17살의 평범한 한 소녀였는데요. 촬영을 하지 않을 때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김유정은 당시 친구들과 함께 춤 연습을 하고 학교 축제에까지 참여해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한편 고등학생이 된 김유정은 그녀 연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작품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데 바로 구름이 그린 달빛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김유정이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될 작품이었는데 아역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던 탓인지 대중의 여론은 다소 부정적이었는데요. 이에 김유정은 주연이라는 심한 부담감 때문에 촬영 초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졌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녀의 우려와는 반대로 이 드라마는 김유정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의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됩니다. 반갑다, 멍멍아.
김유정은 누군가의 아역이 아닌 주역으로서 남장 여자라는 고난이도 인물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이때부터 아역 배우 김유정이 아닌 여배우 김유정으로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담으로 이 작품은 17살 미성년자인 김유정이 가슴을 천으로 여매는 장면과 성인인 박보검과의 키스씬으로 인해 방통위의 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죠. 한편 이 둘이 보여준 연기가 얼마나 달달했었는지 실제로 당시 열애설이 나왔었는데 심지어 집에서조차 어머니와 언니가 너 진짜로 박보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정도였죠. 그렇게 가족들마저 의심할 정도로 박보검과의 찰떡 연기를 보여준 김유정은 이 작품으로만 베스트 커플상을 포함해 총 5개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김유정이 가장 행복했던 이 시기, 그녀는 데뷔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바로 한 영화 시사회 자리에서 김유정의 태도 논란이 발생한 것이었죠. 김유정이 짝다리를 짚은 채 손톱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오며 건방지다, 예의 없다, 인성이 먼저다 등의 비판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진행했던 작품 활동과 전혀 예상치도 못한 태도 논란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과했던지 결국 김유정은 스트레스성 쇼크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한편 사진과는 달리 당시 김유정이 계속해서 미소를 띈 것은 물론 최선을 다해 무대 인사를 했던 것이 알려졌지만 김유정을 향한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죠. 이에 김유정을 오랫동안 봐왔던 한 배우는 이런 글을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현장에서 다리 한쪽이 불편해 항상 짝다리로 서 있는 유정이 공인이라 해서 자신의 불편한 신체까지 다 까발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다행히도 동료 배우의 증언과 함께 다른 시사회 자리에서 김유정보다 더욱 편한 자세의 스타들 사진이 공유되며 그녀에 대한 비판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데뷔 이후 처음으로 받은 전국적인 비난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은 탓이었을까요? 데뷔 이후 매년 작품을 2-3개씩 촬영하던 김유정은 논란 직후 돌연 2년여 동안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이에 이전 논란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방송을 하지 않는다, 김유정이 너무 까다롭게 작품을 고른다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녀가 2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고교 졸업 직후 찾아온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이었죠. 원래 김유정은 한 드라마에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탈진 및 체력 저하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았고 결국 정밀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고 모든 방송 활동을 멈추게 됐죠. 다행히도 치료 이후 김유정은 이전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에서 성인 연기자로서의 첫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한편 2년 만에 돌아온 김유정은 몸이 아픈 이후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말처럼 그녀는 꽤나 큰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앞으로의 배우 생활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큰 결심과 함께 다음 출연작을 신중하게 고른 김유정은 또다시 1년 4개월 만에 공백 끝에 한 작품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얘들아, 쏘지 마. 법이야. 그리고 이때부터 김유정의 연기 인생은 또다시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020년 출연한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서 4차원 알바생 역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은 김유정은 아역 배우가 아닌 여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바로 다음 해인 2021년 드라마 홍천기에서 조선 최초로 도화원에 입성한 여화공 역을 맡은 김유정은 또다시 훌륭한 연기 실력을 바탕으로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며 최고의 인기 여배우가 됐음을 보여줬죠. 2년 만에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연이어 받으며 정말 김유정의 연기력이 절정에 달하던 때였는데요. 그리고 이때 김유정은 생애 처음으로 넷플릭스 작품에 출연하게 되는데 바로 한국의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 영화 20세기 소녀였죠. 극중 김유정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정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찾아온 첫사랑 사이에서 역경을 겪는 소녀를 연기했는데요. 나도 심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애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에 쿡쿡 쑤셔. 이런 것도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이 영화는 청춘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풋풋함과 아련함 등을 잘 표현해 많은 사람들이 이전 본인들의 학생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며 아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김유정의 넷플릭스 첫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순위 5위를 달성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기도 했죠.
한편 이때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 중 김유정의 연기 경력이 가장 많다는 부분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김유정은 경력은 많은데 나이가 어려서 부담이 많다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선배들과 늘 함께 해와서 기댈 존재가 있었는데 점점 그런 순간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전 오로지 혼자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견뎠어요. 혼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인터뷰와 함께 김유정은 데뷔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후 김유정에게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달성한 드라마 마이 데몬에 출연한 것이었죠. 김유정은 극중 아무도 믿지 못하는 재벌그룹 상속녀이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인정 하나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외로운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안정된 목소리 톤과 시크한 눈빛, 표정 등으로 그 캐릭터를 완벽하게 완성시켰는데요. 정건 씨, 나는 오늘 이 남자에게 내 인생 최고의 베팅을 한다. 나랑 해요, 결혼. 원래도 완벽하다는 평을 받던 김유정의 외모는 극중에서 더욱 화려한 비주얼을 뽐냈으며 이와 함께 송강과의 완벽한 케미로 인해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마이데몬의 인기와 함께 김유정은 또다시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4살 때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방송국으로 오가던 아역배우 김유정은 이제 당당한 여배우 김유정이 됐습니다. 교실에서의 칠판보다 세트장에서의 카메라를 더 많이 봐온 김유정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촬영 현장에서 그녀보다 수십 살은 더 많은 어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하며 또 또래보다는 띠동갑 이상의 선배들과 대화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기억도 나지 않는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배우라는 길을 걷게 됐고 그 배우라는 길은 부모님이 선택해 주셨지만 그 길 위에 있는 지금 삶에 전혀 후회가 없다는 김유정. 김유정은 이런 배우가 되고 싶다 합니다. 배우를 꽃으로 비유하면요, 저는 예쁘기만 하고 향이 없는 꽃이 아니라 은은하게 오래 남는 향을 내뿜는 그런 꽃이 돼서 오랫동안 사람들 곁에 남고 싶어요. 이제 고작 25밖에 안 됐지만 연기 경력이 20년을 넘어선 배우가 김유정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유정양의 사랑스러운 영상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본 영상에는 흐름상 맞지 않아 아쉽게도 대부분 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후 유정양이 출연한 다양한 작품들과 크고 작은 사건들을 쇼츠로 제작해 업로드할 예정이니 너무나 귀엽고 또 너무나 사랑스러운 유정양의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꼭 구독해주세요. 평생을 카메라 앞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메라와 촬영장에 누구보다 익숙한 김유정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배우가 될지 기대하며 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